안녕하세요, 박미수 박사입니다. 오늘은 넘치는 비만과 모자란 부신 피로 뒤에 숨은 미토콘드리아 저항성이라는 새로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만은 염증입니다. 넘치고 있는 거죠. 혈압도 올라가 있고 간 수치도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인슐린 저항성도 올라가 있습니다. 혈당도 높습니다. 맥박도 굉장히 빠르죠. 뭔가 몸에서 넘치고 있다는 겁니다. 과잉되는 것이 나중에 문제를 만들죠. 결국 과잉되면 찌꺼기, 쓰레기가 많이 쌓이잖아요. 부신피로는 세약이죠. 혈압도 떨어져 있고 기립성 저혈압도 있고 백혈구 수치도 보면 감소가 되어 있고 간 수치, 요산 이런 수치들이 떨어져 있으면서 뭔가 기운이 없고 굉장히 힘든 상황, 우울한 상황, 그런 것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이 두 부분 뒤에 숨어있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저하라는 것, 즉 미토콘드리아 저항성이라는 거죠. 인슐린 저항성이듯이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우리 몸이 저항을 한다. 미토콘드리아가 우리 몸에서 힘을 못 쓴다는 것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만드는 우리 몸이 가장 중요한 기관이잖아요. 에너지가 가행되는 것을 염증이라고 그러죠. 에너지가 생성이 되지 않는 것을 세약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어떤 때는 가행, 어떤 때는 세약이 있겠죠. 인간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ATP라는 에너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에너지를 만들어서 활동에 서기도 하고 우리 몸에 있는 세포를 구성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 몸의 생명 활동을 다 쓰는 거죠. 이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에너지 기관이 바로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미토콘드리아를 우리가 알려면 엔도심바이오식스 이론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약 20억 년 전에 자유생활하던 프로테오 박테리아 계열의 원핵생물이 큰 세포 내로 들어가서 공생을 하던 과정에 우리 몸속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인간의 세포와 공생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포는 생존해야 되는데 에너지까지 만들기가 너무 힘들죠. 그 에너지를 만드는 역할을 미토콘드리아에게 맡기고 미토콘드리아는 들어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세포가 사멸해버리면 본인이 살 수가 없으니까 세포가 살 수 있도록 에너지를 충실하게 잘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식물에서는 엽록체고요. 사람에게서는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자체 DNA와 원형 DNA를 포함하고 있어서 세균과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에 있는 다른 세포와는 좀 다르죠. 다른 세포만과는 달리 이중막을 가지고 있다는 핵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잘 기능하기 위해서는 NAD+라는 핵심적인 전구체, 즉 에너지 대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전구체 역할이 중요한데요. 이 NAD+가 우리 몸에서 잘 흘러가야지 에너지의 순환이 원활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돌리는 데 있어서 단백질이라든지 비타민이라든지 미네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겠죠. 비만은 염증성 대사기능 부전 질환입니다. 대사기능 부전은 미토콘드리아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는 거죠. 지방세포에서 나오는 염증성 분비물질이 그리고 만들어지는 산화 스트레스가 미토콘드리아의 대사 이상을 생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비만 오래 앓으신 분들이 기운이 없고 건강감소가 생기는 역할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신피로는 또 다른 부분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비만을 오래 앓다 보면 염증을 유발하는 대식세포가 지방 조직에 모여서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분비해서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과도한 영양 섭취가 되면 미토콘드리아의 대사 기능에 굉장히 부담을 주면서 미토콘드리아가 처리해야 될 이들을 너무나 많이 만들어내는 거죠. 활성산소 스트레스, 대사, 적체 이런 부분을 겹쳐서 미토콘드리아를 절단내는 것입니다.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더불어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못 만들기 때문에 우리 몸의 바이오리듬 자체가 망가지게 되고 이 바이오리듬이 망가졌을 때 굉장히 교란을 일으키는 게 바로 부신기능입니다. 부신기능의 저하가 오게 되고 부신기능의 저하는 아침에는 굉장히 활력이 없고 오후가 되면 불안하고 그러면 잠을 또 못 자고 하루에 일주일 이름을 망가뜨림으로써 만성적인 무기력증과 만성피로, 우울증 등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따라서 부신피로 환자들에게는 호르몬의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에너지의 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저항성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를 만드는 능력이 떨어진다. 그리고 복구한 능력이 떨어진다.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생산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이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만성 저강도 염증,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만성염증이라고 하는 것과 산화 스트레스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다양한 염증성 복합체들이 활성화되고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DNA까지 돌연변이 만들어내고 이것의 기능 저하를 일으키면서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점점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미토콘드리아 저항성 상태로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뇨를 오래 앓으면서 췌장의 베타세포에게 강범위한 ER 스트레스를 주게 되면 그것 자체가 당뇨가 오는 것과 동일한 원리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손상된 미토콘드리아는 복구되는데 복구하는 능력마저도 떨어지면서 질이 낮은, 기능이 떨어진 미토콘드리아가 우리 세포 내에 강범위하게 존재하게 되는 것을 바로 미토콘드리아 저항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토콘드리아의 DNA 손상과 그 괴를 같이 하는 것이죠. 미토콘드리아 저항성 자가세문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만성 피로를 자주 느끼시나요? 그러니까 충분한 휴식을 취해도 피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미토콘드리아 기능 문제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기억력 저하 또는 집중력 감소를 경험하고 계시는, 우리 몸에서 에너지 굉장히 많이 쓰는 대표적인 기관 중에 하나가 뇌세포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뇌세포의 기능 저하도 오게 됩니다. 근육의 약화나 운동 후 회복이 느리다고 느끼시나요? 미토콘드리아는 근육 에너지 생성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운동 후 회복이 느리거나 근력 저하를 느낀다면 미토콘드리아 기능 부전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에너지 대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노력을 해도 체중이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나요. 이 네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된다면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는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항성 상태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무기력한 미토콘드리아에서 활력이 넘치는 미토콘드리아로 전환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츰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기본적인 전략은 네 가지입니다. 충분한 수면을 통해서 에너지를 축적시킨다. 두 번째, 하루의 스카디안 리듬을 좌우하는 코티졸 기능의 정상화를 통해서 우리 몸의 일주기 리듬을 정상화시킨다. 마이크로바이옴과 항산화는 우리 몸의 염증을 완화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염증을 잡기 위해서는 마이크로바이옴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항산화 능력을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의 출입이 맞아야 되겠죠. 들어오고 나오고 맞아야 됩니다. 절식을 하고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더불어 비만 상태는 그 자체가 미토콘드리아에게 지속적으로 부담과 손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체중을 정상화시키려는 노력도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전략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조만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